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제 상가 이야기인데요. 파주 운정신도시 다녀왔습니다. 이번 운정신도시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특히 GTX-A 개통이 되면서 파주 운정신도시 상권이 어떻게 바뀔지, 그 다음에 또 현재 상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운정신도시 상당히 넓어요. 신도시가 계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정말 좋을 수 있는 상권도 있고, 여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상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운정 1, 2, 3지구 3개의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1, 2지구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에 이미 완성이 됐고 어느 정도 상권도 안정이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있고요. 운정 3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GTX-A역이 개통된 그쪽 주변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정 신도시는 대지가 503만 평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분당 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루어진 신도시, 검단 신도시나 분당 신도시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503만 평 같으면은 상당히 넓은 신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총 89,955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21만 8,651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지는 좁은데 인구가 많으면 상권에는 좋아요. 물론 거주 환경은 안 좋겠지만 특히 수도권에 서울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일단 다른 신도시하고 그래도 좀 비슷한 면적대 신도시를 비교를 해보면 검단 신도시가 336만 평에 약 75,851세대에 1인 기준으로 약 한 18평당 1명을 우리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592만 평에 97,500세대, 39만 명의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평당 1인, 제가 이 평당 1인을 갖다 계산했던 거는 상가는 땅이 좁고 그리고 또 이 많은 인구가 밀집될수록 좋은데 여기 파주 운정 신도시는 태생 자체가 상권에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물론 이거는 되게 단순한 수치인데 이런 부분들, 토지가 넓고 사람은 적고 살기에는 쾌적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번 단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운정 신도시는 상권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땅이 넓다 보니까 상권이 약간 군데군데 퍼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번호를 9번까지 나눠놨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운정역, 현재 경의중앙선 운정역 상권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당역, 그리고 세 번째는 가란마을, 네 번째는 이제 운정중앙역 GTX-A 노선 들어온 운정중앙역 상권인데 여기는 아직 예정지예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토지도 매각이 됐다가 또 취소되고 주변의 중심상업지는 시간 좀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일단 예정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각 상권마다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중심 마을 이름으로 해서 나눠놨는데 제가 가본 곳은 요번에 총 4개 상권입니다. 야당역과 운정역, 그리고 주거 상권인 홈플러스 상권과 그 다음에 GTX-A역이 들어온 주변 영상까지 촬영하고 왔는데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상권과 그렇지 않은 상권을 분리해 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권 하면은 지하철역 중심의 상권을 좋은 상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도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운정지구에서 제가 본 가장 좋은 위치의 상권은 어디였느냐? 저는 신도시 상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광역 상권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특히 운정지구는 이 운정지구 안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지 주변에서 이렇게 와서 이런 광역 상권은 되기 어렵지 않나. 구조적으로 업무지구가 발달되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운정지구 내의 인구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배후 동선과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삼성 홈플러스 주변에 있는 상가를 가장 첫 번째 상가로 뽑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재밌는 게 지도로 봐도 배후의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학교들부터 그리고 아파트 반지 배후 세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무려 배후 세대가 그냥 직접 이용 상권이 물론 약간 옆으로 더 퍼져서 학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더 볼 수도 있는데 이 지도를 좀 좁게 표현을 해가지고 보면 기존 입주 세대 14,536세대와 향후에 더 입주 예정 세대 추가적으로 이제 운정 3지구에서 들어올 세대까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랬을 때 총
약 한 17,000세대 정도가 이용하게 되는 파주 운정지구의 가장 대형 상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실제 현재도 학원과 병원과 다양한 업종으로 공실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추천 매물도 제가 이 지역에서 매물을 하나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직접 배우 세대 이외에도 이 파주 운정지구 전체의 가장 큰 학원가로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병원가로서도 다양한 병원들이 입점을 하면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가장 괜찮은 상권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거지역의 배우 세대, 만세대 이상의 배우 세대들이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커나갈 수 있는 주거 인구들이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이냐, 이거를 가장 먼저 봐야 되고요. 반면에 지금 좀 힘든 상권이 있습니다. 운정지구에서 지금 가장 힘든 상권은 경의중앙선 운정역 역세권 상권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가 상가 분양가도 더 비쌌어요. 그리고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고, 여기 운정역이 가보면 좀 재밌어요. 뭐냐면은 운정역까지 이 상권에 걸쳐서 연결되는 보행도로가 6교로 형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운정역은 이 지도상으로 봐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운정역 상권인데, 주변의 배우 세대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일단 대로를 끼고 있고 대로 건너서 한참 떨어져서 아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정역을 이용을 해서 광역상권으로서 좀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부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배우 세대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식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들이 입주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분양가가 높았어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마이너스 피해도 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그런 과연 운정 역세권 상권에 좋을 거냐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어떤 마이너스 점이냐, 바로 여기가 지하부터 상당히 많은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해서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디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으냐면 삼성역에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삼성역세권 상권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역세권, 고향 삼성역세권이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도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상가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형성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이 높은 곳을 잘못 사면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반대편으로 운정중앙역 GTXA역 중심상업지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가 광역상권의 중심을 잡느냐,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권들이 좀 비교 상권들이 야당역, 그 다음에 운정역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운정역은 게다가 지금 경쟁하는 데가 바로 가까운데 야당역 상권이 같이 이어져 있어요. 저 야당역 또 촬영하고 왔는데, 근데 야당역은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잡고 그 앞에 바로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중심 상권도 좀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운정지구에서 힘든 상권이 바로 운정 역세권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동선과 주거 세대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추천드릴 매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매물은 제가 이제 지도상에 표시했지만 홈플러스 상권의 대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가시성도 괜찮고, 그리고 이 학원가로 자리를 잘 잡은 상권인데, 일단 수천호실 같은 경우 이 건물, 삼성플라자라는 상가인데, 이 건물을 보면 전층에 공실이 하나도 없이 학원, 병원으로 업종이 잘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8층에 있는 상가였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 매매가는 3억 4천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2천에 170이 맞춰져서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고요. 단독 이용되다 보니까 대출도 가능해서 순투자금은 대출을 만약에 받았을 때는 한 1억 8,800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월세는 17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총 수익이 대략 한 1440, 연간 7.6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추천 매물까지 감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물건을 볼 때도 상권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데 좋은데, 제가 이 투자 물건 선택까지 했을 때 파주 운정시나 신도시 상가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첫째, 신도시 상가는 초기 최고 입지 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적절한 투자 물건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 입지 고르는 방법은 배후 아파트 세대수, 그리고 아파트하고 접근성, 도로 위치, 상층부 같은 경우는 가시성들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인데, 신도시 상가 층별 임대료는 저희가 아무리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도 막 뭐 1층에 뭐 10평에 300이니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소수의 물건이에요. 평균으로 본다 한다면 1층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 10에서 20만 원 내외, 2층 상가는 7에서 12만 원, 3층은 5에서 7만 원 내외로 산정을 하는데, 적정 가격은 뭐 평당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1층 상가는 전용 평당 4천만 원 이내의 상가, 그리고 상층부 같은 경우 1200만 원 이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막 그렇게 과하지 않은 매매가로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강역 주식 상권은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성수, 홍대, 광화문 이런 강역 상권은 괜찮은데, 신도시는 이렇게 강역 상권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투자에 나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되었다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신도시 상가 투자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 배후 근린 상권에 5.5%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 물건을 찾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투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